요즘 드라마 자극적이기만 하고 마음에 오래 남는 작품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첫 사랑을 위하여 옛 감성을 깨우고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청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미 4회까지 방송이 되었지만 이 드라마는 꼭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싱글맘과 의대생 딸, 그리고 첫사랑과 그 아들, 한 번만 스쳐 지나갈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얽히고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설렘, 갈등, 그리고 눈물까지. tvN 월화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 오늘은 4회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하고 다가올 5회의 숨겨진 복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 뒤에 이 드라마가 던지는 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세대를 잇는 사랑과 선택의 이야기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첫사랑을 위하여. 방송은 tvN 월요일과 화요일 밤 8시 50분 8월 4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총 12부작. OTT는 티빙과 웨이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출은 유재원, 함승훈 감독, 각본은 성우진 작가가 맡았습니다. 2017년 SBS 극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이번이 장편 데뷔작입니다. 장르는 휴먼 로맨스, 코믹 가족 드라마. 이 드라마의 매력 포인트 3가지. 첫째, 중년과 청춘, 세대를 넘나드는 2가지 러브라인. 둘째, 엄마와 딸, 서로를 미워하다가도 결국 끌어안게 되는 모녀의 서사. 셋째, 청해라는 공간, 바다와 마을,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관계가 주는 치유감. 이 3가지가 첫사랑을 위하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럼 주요 등장인물과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지안, 배우 염정아, 공사판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현장 소장, 싱글맘으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류정석, 배우 박해준, 국제건축상을 받은 유명 건축 설계사, 싱글파더로 아들을 홀로 키웁니다. 그리고 이지안의 학창시절 첫사랑입니다. 이효리, 배우 최윤지, 엄마의 자랑이었던 의대본과 3학년.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청해로 떠납니다. 류보현, 배우 김민규, 화훼농원 운영, 농사 경력 6년차. 그리고 이효리와 미묘한 인연을 이어갑니다. 주인공들 곁에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선영, 건설 현장 식당 사장, 의리파 이지안의 절친, 윤태호, 서핑클럽 운영, 자유로운 영혼, 미미할매, 촉이 좋은 미미상의 주인, 정문희,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여인. 이들이 얽히고 부딪히며 첫사랑을 위하여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럼 이제 1회부터 4회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회는 서울유심병원 원발성 종양 진단을 받는 모녀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둘 중 누가 뇌종양에 걸린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밤에는 회식 자리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이지안. 한편 의대생 이효리는 교수의 비위를 참지 못하고 자퇴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납니다. 그리고 절친 이숙과 청해로 여행을 떠나죠. 그곳에서 미미할매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우연히 류정석의 집 앞을 지나게 됩니다. 이지안은 딸이 자퇴한 사실을 알고 청해로 달려가고 마침내 1회 초반의 병원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효리의 입에서 나 뇌종양이야.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지안의 말에 이효리는 대충 시시하게 살다가 죽을 거라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밤이 깊어지고 이지안은 감정을 억누르며 집을 청소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김선영에게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딸의 병을 들은 김선영은 이지안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 홀로 울고 있는 이효리. 누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 순간 이야기는 멈추고 다음 회로 향합니다. 2회는 버스 안. 귀가 중이던 이효리에게 갑자기 코피가 쏟아집니다. 수술실에서 쓰러진 뒤 서울유심병원 진료 결과 그제야 뇌종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같은 병실의 또래 환자 김민지, 부모의 극진한 간호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효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에게 말하려 하지만 언제 호강시켜줄 거야? 이지안의 장난 섞인 말에 끝내 입을 다물고 맙니다. 현재 시점, 이지안은 병원에서 치료 계획과 비용을 확인한 뒤 절대 회사에서 잘릴 수 없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미 해고를 결정한 상태. 그동안 쌓인 말을 모두 쏟아낸 뒤 이지안은 청해로 향합니다. 버스에서 첫사랑 류정석과 재회하죠. 이효리는 엄마를 보자 차갑게 말합니다. 엄마까지 생각할 여유 없어. 그날 밤 류보현은 파도에 휩쓸린 이효리를 구해줍니다. 이효리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식사 자리에서 이지안이 미혼모라는 사실을 스스럼없이 밝히자 이효리는 분노합니다. 다음날 이지안과 이효리는 황 반장의 집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 남아있는 모습에 돈을 요구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우연히 마주친 황 반장에게 이지안은 말합니다. 죽고 싶은 순간에 다시 살고 싶게 해주는 것도 사람이더라. 그 말에 황 반장은 노모의 작은 농가 문서를 건네며 이지안이 좋은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지안은 유정석과 함께
그 농가를 새롭게 고칠 계획을 세웁니다. 3회는 고등학교 시절 이지안과 엄마 황현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베트남에 가서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올게. 엄마의 말에 이지안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냅니다. 현재 시점, 이지안은 폐가 리모델링을 위해 류정석을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이지안이 류정석에게 오빠 하자 라고 한 말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엉뚱하게 19금으로 오해받으며 류정석은 난감해하죠. 한편 이효리는 류보영과 함께 앨리스 농원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윤태호를 따라 생애 처음으로 서핑에 도전합니다. 처음엔 실패. 하지만 오기로 파도를 타는데 성공하죠. 파도가 아니라 불가능 위에 선 거야. 이효리의 웃음이 번집니다. 류정석은 아들로부터 이효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안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효리는 엄마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서울로 가자고. 다음날 이효리는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지안과 김선영은 급히 병원으로 옮깁니다. 밤새 딸 곁을 지키던 이지안. 고등학교 시절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일을 털어놓습니다. 그날 밤 뒷모습이 아직도 떠올라. 이지안의 고백에 이효리도 속마음을 꺼냅니다. 엄마가 괜찮은 척해서 나도 그랬어야 했어. 힘들었어. 이지안은 말합니다. 너랑은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하며 화해합니다. 4회는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화해한 모녀가 서암병원에서 퇴원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김선영은 실수로 말해버립니다. 이지안이 폐가를 고쳐 집을 지으려 한다는 사실을 이효리는 바로 확인하겠다며 엄마와 김선영을 데리고 폐가로 향합니다. 미미 상회 앞에서 윤태호와 류보영까지 합류. 본의 아니게 폐가 오픈하우스가 열립니다. 이효리는 집을 보며 킹덤에서 본 집 같다며 반대합니다. 언성이 높아지지만 류보연의 등장으로 다행히 싸움은 멈춥니다. 다음날 이효리는 류보연과 농원일을 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류보연을 좋아하는 김소연의 견제를 받죠. 발끈한 이효리는 나도 류보연이랑 잘해볼까? 라며 도발합니다. 함께 개울에서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류보연은 유학 관련 우편물을 보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편 이효리는 이숙을 만나러 서울로 갑니다. 이숙은 아픈 친구 앞에서 애써 태어냈지만 이효리가 떠나자 아버지와 통화하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지아는 유정석과 함께 집 짓는 준비를 위해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곳에서 이효리는 엄마의 동료들로부터 과거 이야기를 듣고 엄마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이지안을 집으로 옮기던 이효리. 집 짓기를 반대하는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엄마가 정작 본인 인생을 못 살았잖아. 류정석은 집을 짓겠다는 이지안의 진심을 전합니다. 그제야 이효리도 동의합니다. 공사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완성됩니다. 모녀는 완성된 집을 보며 만족하고 서로를 위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며 살자. 그 순간 들개들이 나타납니다. 정문이가 등장해 단숨에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엄마를 많이 기다렸니? 이 질문을 끝으로 4회는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첫 사랑을 위하여 4회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갈등하던 모녀는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고 첫사랑과의 재회, 그리고 청춘들의 미묘한 감정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이의 의미심장한 한마디, 엄마를 많이 기다렸니? 이 질문이 남긴 여운은 5번째 이야기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모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중년과 청춘, 두 러브라인 중 누가 먼저 사랑에 골이 날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5회 예고와 뇌피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